안녕하십니까. 경제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별다른 이슈가 없는 한 보험을 줄이는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1년 차 보험 설계사이고 현재 김승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승범입니다. 김승범 보험대리점은 아시다시피 저 혼자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 변경, 보험금 청구도 제가 다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사연은 자료화면 보시면 나와 있죠. 58세 여성분이 가입한 보험 가입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치매보험이 있죠. S생명에 지난 2022년에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는 월 11만원, 갱신은 없습니다. 이분이 가입한 치매보험은 다른 치매보험과 조금 낫습니다. 조금 좋습니다. 대부분 중증 치매 시 6,000, 경증 치매 시 600, 이런 보장들을 많이 하는데 이 보험은 1에서 4급 요양 진단 시에도 진단금을 줍니다. 네. 치매와 요양 진단은 좀 다르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치매는 말 그대로 치매 진단 시만 보험금을 줍니다. 진단금으로요. 근데 노인성 질환이 치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츠하이머, 중풍, 뇌졸중, 그 노인들이 정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수많은 노인성 질환 중 딱 한 가지 치매만 보장받는 보험을 가입하겠다라는 거는 내가 필요한 보험은 이거 아닌데 라고 어라 잘못 가입했네 라고 먼 훗날 반드시 후회합니다. 치매 진단만 가입한다라는 것은 수많은 노인성 질환 중 오로지 치매만 보장받는 꼴입니다. 이러시면 좀 곤란하죠. 나머지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 요양원에 가실 때는 하나도 보장 못 받는다면 좀 곤란하죠. 그런데 이 보험은 치매 진단, 중증 치매 진단 외에 요양 진단금도 보장받습니다. 요양 진단금은 치매를 포함해서 모든 노인성 질환에 대해 중증도 상태에 따라서 1에서 4급 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치매는 물론 알츠하이머, 중풍, 뇌졸중, 거동이 불편한 질병이 발생해서 대학병원에서 요양 진단을 받게 된다면 준다는 의미이니 일반 치매 보험보다는 좀 낫죠. 좀 좋죠. 그러나 요양 등급 1등급 시 6천만 원이고 요양 등급 1등급 받기 정말 힘듭니다. 저는 1등급 환자를 보긴 봤는데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죠. 근데 대부분은 4등급 진단이 좀 많죠. 4등급 진단이 제일 많은데 4등급 진단 시 얼마 줍니까?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근데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 11만 원이죠. 이거 좀 과하죠. 200만 원을 매달 5년씩 준다. 이건 좋죠. 근데 일시불로 200 주고 끝. 이건 좀 곤란하죠. 이런 보장이 도움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움 안 되죠. 11만 원 내고 4등급 진단받는데 200만 원인데 그것도 보험 이름이 뭡니까? 무환급. 예. 무환급성 보험인데 이게 도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조건 4등급 진단 시 매달 50만 원씩 5년간 지급받는 보험으로 만약에 새로 가입한다. 이거 해약하고 새로 가입한다고 하면 월 얼마 나오냐? 6만 8천 원 정도면 됩니다. 이게 낫죠? 하지만 저는 이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결말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 보험료가 부담돼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분이 일단 치매보험은 해약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치매와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장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되는 장기 요양보험을 활용하시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등급 판정을 받고 노인 요양원에 입소하더라도 비용의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습니다. 기본 5년간 지원되고요.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계속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은 20%입니다. 20%. 그리고 밥값. 네, 밥값은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근데 이 정도 비용이라면 한 달 11만 원 보험료 절약해서 이 돈으로 본인 부담금 준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하셔도 됩니다.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이 정도 되는 보장을 월 한 2, 3만 원에 가입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안 하죠. 11만 원이 문제인 겁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월 13만 8,661원. H화재 간편 건강보험 무환급 20년 납 90세 만기죠. 진단금을 먼저 보겠습니다. 진단금이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일반암 4천, 좀 되죠. 뇌혈관 1,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 그리고 수술비 조금 넣고 입원일당 넣고, 근데 보험료가 비싸죠. 아주 비쌉니다. 이분은 현재 고혈압 약물을 드시니 유병자가 맞습니다. 유병자가 내가 지금 지병이 있는 분들 유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유병자이나 5년 이내 입원 수술력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다면 H화재 간편 건강보험은 325 상품인데 보다 저렴한 355 간편보험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단금만 놓고 본다면 이 13만 8,661원 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 가입한다면 얼마일까요? 57,000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57,000원. 진단금 같은 조건입니다. 암진단금 4,000, 뇌혈관 1,000, 허혈성 1,000. 요 정도만 놓고 가입한다면 57,000원에 됩니다. 아, 근데 325, 355 간편 상품이 뭐냐고요? 네. 325의 맨 앞에 3은 3개월 이내 치료력이 없고,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고, 5년 이내 암, 간경화 등 이런 중대한 병 치료력이 없는 분들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보험료가 비쌉니다. 근데 355는 다 같은데 중간에 2년 이내 입원 수술력이 아니라 5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는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사에 따라서는 정상체, 즉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입원 일당은 요즘 가입을 많이 안 하는 추세이니 뭐 요즘 입원 일당 별로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암에 걸려서 수술해도 3박 4일이면 퇴원하는데 입원 일당은 요즘 필요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 진단금을 같은 조건으로 설계한다면 월 13만 원의 보험료를 5만 원대로 변경 가능합니다. 내가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유병자는 맞는데 유병자 보험도 여러 조건이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설계사가 주는 대로 난 유병자니 비쌀 거야. 비싸도 해야지. 이거 비싼데 받아주는 게 어디야. 감사합니다. 쉐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렴한 유병자 보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계속 보겠습니다. 바로 아래 또 간병인 보험 있죠. 월 84,771원 20년 납 90세 만기인데 간병인 보장은 20년 납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보험사가 간병인 보장은 20년 있다가 갱신을 전제로 합니다. 보험 상품 이름도 또 325죠. 요거 다시 설명드립니다. 325는 3개월 이내에, 맨 앞에 3은 3개월 이내 치료력이 없거나 2년 이내 입원 수술력이 없는 분, 즉 만약에 내가 한 23개월 전에 심장병 수술이 있으면 한 달 후, 즉 2년이 지나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유병자 보험입니다. 자, 그러나 이분은 5년, 7년 이내에도 입원 수술력이 없습니다. 입원하고 수술한 적이 없어요. 다만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355로 설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보장을 355로 설계하면 얼마일까요? 21,550원입니다. 4배 정도 차이가 있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간병인 보험을 권하지 않습니다. 간병인 보험을 권하지 않아요. 왜냐?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기엔 너무 젊어요. 58세. 이분은 앞으로 내가 10년 후, 15년 후에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인이 필요할 거야. 왜냐하면 주위 주변에서 간병인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봤겠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병인 보험이 필요할 거야.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죠. 간병인 보험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일당 15만 원이면 충분하지만 10년 후에는 일당 15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15만 원인데 택도 없죠. 간병인 비용은 다 인건비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에게 만약 간병이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다면 종합병원급 이상은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료보험에서 적용이 됩니다. 네. 간호조무사가 내 간병을 다 이제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한 3만 원 정도 더 내고. 물론 이게 대한민국에는 모든 병원과 모든 진료 과목에서 다 적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확대되는 추세이니 공공의 영역에서 고민해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투표를 잘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표요. 총선이든 대선이든 간병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의료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간병인 보험이 있거나 돈이 좀 많아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사설 간병인을 고용하고, 누구는 혼자 살고 돈도 없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혀 간병 지원을 받지 못해서 치료상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네. 현재 나이가 70세 이상이라면 사회 시스템이 변경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당장 내후년 입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병인 그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 그 병동을 운영하지 않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간병인을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50대, 60대라면 이런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 정당이나 후보에 투표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어느 정당이 그걸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해도 아니야, 난 꼭 필요해. 그럼 저도 감사합니다 하고 계약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초를 확 쳤는데도 그 말 필요 없어, 나 가입할 거야. 그러면 뭐 저도 땡큐죠. 네. 아무튼 간병인 보험 8만 원은 허황된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2만 원대 초반이면 같은 조건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분이 현재 납부 중인 보험료는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33만 3,432원인데 비슷한 조건으로 재설계하면 얼마죠? 78,550원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치매보험은 해약하는 게 낫겠죠. 이 보험료 차액이 얼마입니까? 월 25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보험료 줄인 거 25만 원 이거 저축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뭐 치매가 뭐 백발백중 걸립니까? 그리고 막상 초기 치매 걸려봤자 600만 원 주는데 이게 큰 도움 됩니까? 안 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보험과 보장이 아니면 필요성이 좀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10대와 20대라면 이것저것 다 넣고도 2만 원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50대 후반이신 분이, 그것도 유병자인데 이것저것 다 넣고 30만 원이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보험료입니다. 오바입니다, 오바. 네. 다음 시간도 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과감하게 팍팍 줄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일단 보험 해약부터 하시는데, 해약하시는 건 좋은데 먼저 보험 좀 잘하시는 전문가와 상담 후에 정리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줄였다고 보장이 줄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 가입한 거를 바로 잡으면 보험료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